예, 서울 서초을 지역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경제 민주화 부분과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경제 활성화에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경제 민주화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는 오전 질의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국정 과제에서 21개의 과제가 채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도 국회 입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되, 또 당면한 지금 서민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하시는 창조 경제가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저도 원내대표 하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창조 경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컨트롤 타워라고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 낮은 단계 컨트롤 타워라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세우고, 또 그에 맞는 또 정책 개발도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대책을 우리 기획재정부가 이제 좀 중심이 돼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타워는 대략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구성할까요? 예, 이것은 제가 취임 후에 또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소위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컨트롤 타워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점을 극복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조세 부분의 논란도 있습니다. 증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보다는 보다 현재 현안으로서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통상임금이라든지, 또는 보다 크게 보면 고용률 70%와 관련해서 노사 고용관계 부분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관련한 각종 제도가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이슈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도 있고, 정년 연장의 문제도 있고, 임금 피크제 문제도 있고, 또 시간제 근로자제 이런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노사의 큰 틀이 임금 노동시장의 큰 틀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비해 노사정 간의 대화는 지금 거의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화 채널을 복원을 해서 서로 노사정 간에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경제부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 또한 경제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그런 분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복원하셔서 적극적인 대화를 좀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요새 논의가 좀 적게 되고 있습니다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논의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후보자께서는 우리 향후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오고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보면은 저희는 제가 보건대는 미래 먹거리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서비스업 쪽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제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국내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더 지을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대량으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인력 확보 이런 문제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쪽에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일자리로 연결되면서 고용 창출로 연결되고 소득 증가로 연결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이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전략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까 일부 의원님들 의견으로는 규제 완화가 마치 어떤 우리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은 완화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소위 관료 집단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또 그런 규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안전 관련 규제나 또 환경이나 또 이런 그런 국민 생활 생명하고 관련되는 이런 쪽은 오히려 또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서 획일적으로 규제를 풀고 주고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되는 것들은 오히려 또 제대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그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규제가 안 지켜짐에 따른 그런 요인이 사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호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